근신경통증조절학회에서 하는 근육학 기초 강의를 진행할게요.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책을 참고해서 오늘은 58번 장지굴근하고 장모지굴근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그 근육들의 기시정지와 그다음에 신경집의 기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장지굴근은 구용어고 신용어로는 장, 길 장자겠죠. 그래서 긴, 지가 이제 발가락 지자예요. 그래서 발가락, 긴 발가락, 굴이 이제 굽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굽힌 근. 그래서 구용어는 장지굴근, 신용어는 긴 발가락 굽힌 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장모지굴근도 마찬가지예요. 장이 긴 장자고 모지는 이제 엄지발가락을 뜻합니다. 그리고 굴근은 굽힌 근이란 뜻이고, 자, 기시정지를 볼게요. 기시정지. 자, 기시정지는 이는 점하고 닿는 점을 뜻한다 했죠. 그래서 장지굴근의 기시를 보시면 이는 점입니다. 경골의 후면에 붙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장지굴근은 이제 발가락 4개로 가는 근육이죠. 그래서 경골에 붙어가지고 발가락 2, 3, 4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경골에 이제 후면에 붙어 있죠. 그리고 근간중격이 붙어요. 자, 근간중격이 뭐냐면 근이 이제 근육이죠. 근육과 근 사이에 이제 막이 있습니다. 그걸 근간중격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근육과 근육 사이에 이제 막이 있어요, 이렇게. 근육과 근육 사이에 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경호근과 뭐 장지굴근 사이에, 장무지굴근 사이에서 이런 막이 있겠죠. 그런 막에도 이제 부착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골간막하고는 또 다르죠. 골간,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막이 있고, 지금처럼 근육과 근육 사이에도 막이 있습니다. 자, 정지는 내 발가락의 원위지골의 기저부에 붙어요. 원위지골이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가락 뼈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저부라는 것은 바닥부, 발가락 뼈의 시작부. 그러면 이제 발가락 뼈가 있으면 발가락 뼈의 끝이 아닌 이제 시작부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에 이제 붙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장모지 굴근 같은 경우는 기시가 비골에 붙어요. 비골. 여기 보시면 이제 비골에 붙죠. 엄지로 가는 게 이렇게 갑니다. 그죠? 비골에 붙어요.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근간중격에 붙어요. 그러면 후경골근하고 장모지 굴근 사이에 이제 근간중격이 있겠죠. 그 근간중격에도 붙고, 그 다음에 정지는 엄지발가락의 원위지골, 아까 마지막 발가락 뼈랬죠. 엄지발가락의 마지막 발가락의 기저부, 기저부라 그러면 뭐였어요? 발가락뼈의 시작부. 끝은 머리가 아니고 맨 끝이 아닌 시작부에 붙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시정지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기능적인 부분을 기시정지에 가까워지면 단축성 수축,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거고 멀어지면서 힘을 쓰게 되면 이완성 수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어때요? 이 장지굴근하고 장모지굴근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비골에 붙었다. 비골은 이제 새끼발가락 그랬죠. 새끼발가락 쪽 이랬죠. 새끼발가락 쪽에 있는 비골에 붙어서 엄지로 가고, 그리고 경골은 엄지 쪽에 있는 뼈랬죠. 엄지 쪽에 가까운. 그래서 경골에 붙어서 발가락 2, 3, 4, 5지로 가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꼬일 수밖에 없죠. X자로. 그래서 이 여기 부위가 꼬이게 되는데 이 또 후경골근하고 세 개가 꼬이는 같이 모이는 자리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세 개의 음의 근육이 만난다고 이제 삼음교라 그랬어요. 세 개의 경락이 있겠죠. 감빛이 있는 이런 경락들이. 그래서 요런 거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놓고 가시면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나중에 심도 있는 강의가 들어갔을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얘들이 엄지를 중심으로 힘을 쓰기 때문에 2, 3, 4지를 힘을 쓰기 내반과 외반의 균형을 조정하는 내기들이 나중에 나오겠죠. 자, 기능을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보행중 입각기 중기. 입각기 중기라고 하는 입각기가 이제 발이 발바닥에 붙어 있는 걸 이야기한댔죠. 뒤꿈치가 붙어서 엄지발가락이 떨어지기까지. 그래서 발바닥에 붙어 있는 중간이면 이제 발바닥이 전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붙어 있으면서 말기까지. 말기는 이제 뒤꿈치가 이제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뒤꿈치가 전체 붙어 있다가 뒤꿈치가 들리면서 이제 엄지발가락이 떨어지기 직전까지가 이제 말기예요. 이때 내외 균형을 잡는 역할로서 발과 발목을 고정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외 균형을 잡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교차하면서 내외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장지굴근은 하나하나 봅시다. 장지굴근은 발가락 4개에 붙으니까 내 발가락의 원위지골의 굴곡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가락 4개, 엄지는 빼고 이 4개를 이렇게 굴곡시키는 역할. 끝마디까지 가기 때문에 끝마디까지 이렇게 굴곡을 하겠죠.
그리고 장모지 굴근은 엄지의 원위지골을 굴곡한다. 그럼 엄지발가락이죠. 엄지발가락의 마지막을 이렇게 굴곡시키는 역할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발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닥에 수건을 놔두고 수건을 이렇게 당기는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근육도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술을 하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근육까지도 발달이 많이 돼야 돼요. 특히 유도라든지 이제 힘을 크게 쓰면서 씨름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발가락 근육이 힘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기술을 걸었을 때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 근육뿐만 아니라 종아리에서 발가락까지 가는 이런 근육까지도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시킬 줄 아는 코치와 감독을 만나게 되면 이제 다른 선수보다 월등한 힘을 가질 수가 있겠죠. 보통은 큰 근육을 발달시키니까. 큰 근육은 다 누구나 발달하는 거고, 발달시키는 거고. 하지만 이런 작은 근육들까지도 훈련하는 프로그램 속에 넣어놓으면 이제 거기에서 팀에서 나온 소속 선수들은 훨씬 더 이제 힘이라든지 운동신경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발의 족저 굴곡과 내반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근육은 뭐 교차를 해 내려가지만 결국에는 복숭아뼈 안쪽을 통해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종골과 복숭아뼈 안쪽. 그러니까 이제 발에 있으면 이 안쪽에 있는 내과 복숭아뼈 있죠. 그 다음에 종골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근육이 짧아지면 내반이라고 그러죠. 이런 안쪽에서 뒤집어지는 이런 동작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근육 다 족저 굴곡과 함께 내반을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안으로 뒤집어, 안에서부터 시작된 뒤집어지는 거, 이걸 내반이라고 해요. 그럼 바깥쪽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집어지는 것을 외반이라 그래요. 외반. 그리고 바깥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회전했으니까 우리가 내회전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내, 그 다음에 해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어가 내와 외라는 용어가 반자가 들어가면 해자가 들어가면 이제 두 개가 바뀌어요. 근데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근데 발에서는 주로 내반, 외반을 표현하게 되고 발목에서. 근데 이제 손, 전환에서는 회전과 관련돼요. 그래서 해내근, 해외근이라는 근육이 있죠. 그래서 이 손과 발에서는 이제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발에서는 해내, 해외라는 말을 좀 잘 안 써요. 쓸 수도 있지만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내반, 외반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5번에 보면 발가락들로 서기에서 발가락으로 이제 쓸 때 장모지 굴근의 기능이 약하면 평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장모지 굴근이라는 엄지와 관련된 엄지를 굽히는 이 근육이 가장 큰 힘을 쓰기 때문에 엄지와 관련된 이 근육이 약하면 균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발레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뒤꿈치를 막 들고 발가락으로 서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때 이런 근육들이 약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발레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근육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와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발레를 많이 하는 이제 뭐 도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도시에는 발레를 전문으로 하는 선수들을 치료하는 치료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작은 근육이지만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근육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근육만 보지 마시고 작은 근육까지도 아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몸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근육까지요. 나중에 이제 저번에 했던 손에 있는 이제 모지 구근에 있는 이런 엄지를 외전하고 대립하고 그다음에 굴곡하는 외전, 엄지를 외전, 그다음에 대립, 손가락끼리 부딪히는 기능을 하는 근육, 그다음에 엄지를 굽히는 굴곡 근육, 그다음에 내전하는 근육, 이런 근육들을 작아도 이런 근육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손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듯이. 그리고 지금 발에도 지금 이런 작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거는 나중에 발바닥 근육으로 할 때 또 배우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것까지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작다고 공부를 하지 마시고 안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경지배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장지굴근 같은 경우는 제5요추신경에서 그 다음에 제1청골신경에서 나온 경골신경이 지배해요. 경골신경이. 그리고 장모지신경은 제5요추신경하고 제1, 2 청골신경에서 나온 경골신경이 지배해요. 경골신경은 경골신경인데 약간 이제 요추 5번은 똑같은데 그리고 청골 1번도 똑같은데 청골 2번까지 지배를 하는 애 아니냐 뭐 이런 차이들이 작은 차이들이 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자, 비골 쪽에 붙어가지고 엄지 쪽으로 가는 얘가 이제 후경골근이에요. 후경골근이 아니고 장모지골근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후경골근이고, 그 다음에 경골에 붙어가지고 발가락 4개로 가는 이 근육이 장지골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골신경이 나와서 지배를 하는데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장모지신근이 청골 1, 2번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청골 1번까지, 요추 5번은 공통적이고, 요추 1번, 청골 1번 신경까지 지배하고, 얘는 청골 1, 2번 신경까지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얘는 좀 위에서 빠져나오고 약간 더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청골의 밑에까지 내려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죠.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자골신경하고 뭐 요추 이건 얘기했으니까 앞에 걸 한번 더 참고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발목의 내전 외전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런 근육들의 문제를 볼 때도 항상 청골이나 요추나 그다음 고관절 그다음 상체의 문제의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고 앞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수업은 장지신근과 장모지신근을 진행하도록 할게요.